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기 GG옥션배 신사대승려 연승대항전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백성호 구단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기에서 박지현 선수가 이상훈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3연승, 아주 요즘 보니까 이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는 말이 있죠. 네, 지금 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대국에서 제동이 걸릴까요? 그럼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아마연승 대항전과 프로연승 대항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는 신사, 승려 각각 7명이 우승팀을 가립니다. 네, 프로연승 대항전은 신사 12명, 승려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네, 신사팀은 김영삼, 김수장, 백대현, 이상훈 선수가 패하면서 안간욱, 김동엽, 한종진, 김종수, 이성재, 안조영, 유창혁, 이창호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승려팀은 오정아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받았고요. 김수진, 박지연, 이민진, 이영주, 박지은, 김미리, 김혜민, 조승아 선수가 예선 통과, 오유진, 김채영, 수장 선수가 랭킹 시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안간욱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의 공통점은 바로 이 GG옥션배에서 연승을 거둔 적이 있는 선수라는 건데요. 안간욱 선수는 무려 6연승 거둔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간욱 선수 하면 사실은 GG옥션의 스타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다른 데서 성적 내는 것보다 유독 GG옥션배에서 성적을 많이 낸 기사이면서 여러 팀에서 보면은 오늘 좀 약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두 기사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제14기 GG옥션배 신사대승려 연승대항전 본선 6번째 경기입니다. 돌을 가린 결과 안간욱 선수가 흙을 잡았는데요. 네. 어제 인터뷰에서 박지현 선수가 본인은 흙이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박지현 선수가 100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대국은 각자 30분에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지금 남자팀이 비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4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비상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40대 기수들이 40대 윤망한 기수들이 3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팀에서 너무 40대 기사를 너무 일찍 내보낸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사실은 50대, 60대 그 시니어 기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니어 리그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둑에 나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40대 기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바둑을 시합으로 접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 뽑히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간을 좀 보고 상대방들이 두는 걸 좀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운동화끈도 매기 전에 막 나와가지고 나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신사팀으로서는 현재 비상입니다. 네, 승려팀 선수들은 전원이 여자 바둑리그에 현재 참가 중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날이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제가 오늘 이게 나와가지고 기사실에 가 보니까 승려팀의 여자 바둑리그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끼리 와서 연구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선수들은 이미 날이 서 있어요. 네. 상대가 누구일 때는 어떤 포석을 써야 되고 어떠한 모양이 유명한 모양이고 이 모양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 박지현 선수가 이긴 것이나 이영주 선수가 김명삼 선수를 이긴 것이나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본선 개막전에서 김수진 선수가 김영삼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승려팀이 한 발 앞서 나갔고요. 네. 그 이후에
김수정 구단이 김수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대1. 네. 그리고 이 박지현 선수가 김수장, 백대현, 이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달성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3연승이 제가 볼 때는 백대현 선수나 지금 이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선수들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바둑을 접하다 보니까 바둑이 약간은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니어 바둑 리그라던가 네. 여자 바둑 리그가 지금 한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국량도 많고 예. 또 연구하는 시간도 많은데 40대 기사들은 보급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조금 승부와는 약간은 멀어진 게 패인 될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조금 있겠죠. 그리고 요번에 사실은 그 40대 선수가 된 사람이 이 백대현, 한종진, 이상훈 이런 선수들이 다 보면 바둑리그의 감독들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리그라도 지금 하고 있었으면 좀 낯섰는데 네. 바둑리그도 안 하고 있고 본인도 바둑으로 안 두고 있고 네, 그런 것이 이번에 남자팀으로서는 약간 좀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신녀팀이 앞서 나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 신사팀의 40대 기술이 현재 조금 승부와는 약간은 감각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오늘 출전한 안관욱 선수, 네. 현재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 서울 데이터 드리스트림즈 2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열렸던 김동엽 선수와의 대국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컨디션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관욱 구단은 대전 신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대전에서 도장을 하면서 대전에서 맨날 올라오다 보니까 대전 신사라는 별명이 있었죠. 네. 근데 현재는 대전에서는 그 바둑보복을 안 하고 세종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제자가 10여 명이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다가 이제 고곤태 선수이고요. 고곤태 구단이고, 그 다음에, 이 대회 첫 번째 주자였던 김수진 선수도 바로 안강호 선수의 그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강호 선수와 김수진 선수가 만났으면은 스승과 제자 간에 대국이 될 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모양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붙이고 젖힐 때 늘고, 네. 뭐 이런 정도 두는 것이 제일 보통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삼삼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모습인데 네. 아마 실전도 그런 식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광 선수는 1993년과 1996년 한국 이동통신배 저단전에서 2차례 우승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이동통 신배는 그 하이텔에서 하던 거였는데 예, 통신 기전이었죠, 이제요. 네. 그때에서 저도 93년도에 고단진배한테 제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 대회가 저단진, 중단진, 고단진 이렇게 나뉘어진 예. 대회였죠. 그때가 제가 볼 때 첫 번째 대회 할 때 저단지에서는 안간호 선수가 우승을 했고 중단지는 그때 최규병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 고단지는 제가 우승하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잘 나갔던 시기였죠. 자, 다음 흑이들 차례인데요. 네. 흑이 예, 3-3-7-9. 보통은 뭐 이쪽으로 걸치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3-3을 더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변 쪽에 다가서는 자리는 작은 자리인가요? 이쪽에 이쪽에 가는 것도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냥 백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와가고 이쪽으로 와. 빼도 괜찮은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는 당장은 그렇게 크게 아쉬울 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오는 수는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젖히고 놓고 오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나오고 나서 또 늘고 나올 때 이제 잡게 되는 모양인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나 밀어두면은 이 모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텁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뭐 너무 한 곳에 치우친 감은 좀 있죠. 아. 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변도 크긴 하지만 네. 뒤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이 신사팀에서는 사실은 40대를 내보낸 이유는 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40대가 나가서 기선을 확 제압해 가서 승려팀의 길을 눌러놓자 하는 의미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전화위복이 된 꼴이 됐죠. 네. 네. 숙녀팀도 초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네. 박지현 선수가 랭킹 9위인데요. 네. 다소 일찍 출전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초반에 3연승을 거두는 팀이 네. 이번 대회에 우승률이 높다 이런 생각으로 양 팀에서 좀 강타자들을 선발을 했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많은 40대가 물려 남으로써 지금 뭐 요번에 제가 그 50대, 60대의 그 시니어 기사들 이 선수들 네. 몇 명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이 지금 중원의 미드필드인데 미드필드가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남성시대 때 그 허당록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축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축록자, 이 사슴을 쫓는 자는 불견산, 산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한 곳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뭐 우리 바둑에서 또 그런 말이 있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좀 크게 봤으면 좋았는데 그걸 갖다 너무 이렇게 타면성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자팀이 포석을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결과가 좋았으면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자팀의 네. 입장에서는요. 네. 신사팀은 대전 신사 안간욱 구단을 출전시켰는데요. 네. 안간욱 선수는 이 지적 선배가 정말 인연이 깊어요. 네. 이번이 7번째 본선 진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 3회 대회에서 6연승, 4회 대회에서 4연승을 거둔 바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조사하다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그 6연승과 4연승 네. 재물 중에 제 이름이 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다혜사 봄이 거기에 2번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번 다 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간호 선수가 이다혜사 봄을 보면은 아주 즐거울 것 같아요. 저 보면 반갑긴 사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안간욱 구단에게 이제 바둑을 배운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청트럼을 하지 못하고 예.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쪽을 닫고 왔는데 이 수의 뜻은 지금 역을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네. 젖히면 젖히면 한 번 더 젖히고 단수를 치면은 나오고 놓을 때 이렇게 끊어버림으로써 네. 이 상변의 모양을 키우고 동시에 네. 이 전체의 모양을 갖다가 곧바로 뜨게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이 붙였을 때요. 흙이 위쪽을 젖히는 건 어떨까요? 이것을요. 네. 백이 이쪽으로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오는 곳은 이렇게 좀 느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젖히는 수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느는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어요. 젖히게 되면 단두 치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쪽 돌에 여기에 백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흑돌이 있는 경우는요. 아무것도 없거나 그래서 이렇게 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쪽으로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축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돌이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눈이 나빠서 잘 모르겠다 할 경우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똑같아요. 화점이 백돌이 있는데 그거를 천원으로 끌고 오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 또 갖다 놓으세요. 또 모르겠다. 또 갖다 놓으세요. 또 갖다 놓으시면 이제는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놓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빼놔둬 하더라도 여기에 돌이 있으면 이거 나오면 살리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건 가까우니까 알죠. 네, 이걸로 보시는 겁니다. 충만이는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붙였을 때 지금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잘 없어요. 그 이유는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결국 일름 못 끊고 이걸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를 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으면은 건너가 버림으로써 이 모양은 네, 백이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순식간에 실리를 빼앗기네요. 네, 붙이는 것도 막으면은 껴붙이겠지만 지금 막지를 않고 이렇게 치받아 버리면서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네, 이걸로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흙은 붙은 약점을 지켜야 될까요? 네, 아니면은 이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건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건 있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여기가 자동적으로 고쳐지죠. 네. 그래서 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뛰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건 있어요. 그런데 안간혹 선수는 네, 이쪽으로 돌려왔습니다. 이걸로도 여기가 커버가 됐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커버가 됐느냐 해볼까요? 이렇게 오면은 역시 이렇게 두면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있고 나올 때 늘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커버가 됐죠. 그렇군요. 네. 독이 그러니까- 먼저 와 있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다음 백은 상변 쪽을 좀 키워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는 백이 두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냥 이쪽으로 가만히 한 칸 뛰는 수도 있고 이쪽을 젖히는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만 늘어두는 것도 있겠고요. 네. 이쪽은 들어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을 때는 들어가는데 들어갈 데가 많으면 쉽게 안 들어가죠.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많을 때 좀 흔한 음식 같은 거는 쉽게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네. 것처럼 침투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곳들은 당장은 침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간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예선에서 유건재, 강만우, 강훈, 박승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지현 선수는 예선에서 허서연, 김은선, 강다정 선수에게, 본선에서 김수장, 백대현, 이상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요. 인터뷰가 어제 재밌었어요. 네. 3연승을 하면 밥을 사겠다고 한 데가 너무 많아서 네. 좀 더 이겨야 될 것 같다 했거든요. 예. 3연승에서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박지원 선수가 여자 히딩크인가 봅니다. 네. 나는 아직 아직? 배가 고프다. 네. 본인이 먹기보다는 밥을 사기 위해서 네.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박지원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평소 성격이 정말 쾌활해서 지인들이 많아요. 네. 밥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지금도 어리지만 사실 어린 나이부터 상당히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친구가 아주 쾌활하고, 많은 선수입니다. 네. 뭐 여성이지만 뭐 약간 보이시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볼 네. 때요. 네, 좀 그런 말이 있죠. 박지원 선수는 1991년생, 네, 2006년에 입단했고요. 네. 뭐 2010년도에 그 바둑대상 신예기사상을 수상했었죠. 네. 네, 그 당시에 네, 삼성화재의 본선에 올라가면서 본선에 올라가서 32강전에서 또 토자시 구단을 또 이겼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토자시 구단이 그 이후에 LG배를 우승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이 박지원 선수가 이기면서 토자시 구단이 그 지는 것에 쇼크 받아가지고 한동안 신랑빠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이 중국의 단장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계 원장이 우리 프로기사 중에서 토자시 그 당시 3단이었을 거예요. 3단이 굉장히 유망한 프로기사였는데 여류기사 박지현한테 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성적이 안 좋아서 큰일 났다. 책임을 져라 하고 얘기해서 내가 한번 내가 가서 박지현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박지현한테 내가 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기원에서 너보고 책임지라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한국으로 온다면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요. 쾌활해요. 그런 네. 얘기하면은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네, 말을 따르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본인이 온다면 책임지겠다. 근데 본인이 안 왔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들려줬는데 하여튼 토자지구단이 다시 또 심기일전해가지고 결국은 LG배를 우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박재 선수가 2010년에 또 농심 신라면배에서 네. 남자 기사에게 4연승한 후에 예선 결승까지 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후에 지지옥전 4연승. 네, 박재 아주 선수는 또, 뭐 두 차례 여자구수전에서 여자구수전에서 우승한 바 있는 강자입니다. 네.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 수는요. 이 수를 여기를 또 들음으로써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훗날 네. 이쪽을 젖힌 수가 기분 좋습니다. 놓고 올 때 이걸 끊습니다. 일로 잡는 것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잡는 것이 너무 커요. 이게 보통 한 점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두 점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빵 때림 30점인데 거북등은 60점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두 점 죽어서는 더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고요. 이거는 흑이 실리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안 되는 진행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양에서는 이걸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때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딸 때 이걸 단수 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패가 많이 생겼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패를 따내겠지만 결국은 다시 또 따내게 되면은 이걸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선수라는 거예요. 왜냐? 치중감 죽어버리니까 밀고 나와도 역시 젖히게 되면요. 이걸 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호구 치는 모양이 되면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이 네. 되죠. 네. 그래서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이것을 훗날 노리고 있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모양이 커지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보고 일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는 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있기는. 이렇게 들어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뛰어나오면은 붙여서 여기 붙이는 수로 은근히 커버를 합니다. 나올 때 이렇게 가까이 뛰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저상기 쪽은 백이 젖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팩감이 많으면 젖히고 끊는 수가 숨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붙이는 수도 가능한 수인가요? 네, 지금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물론 이렇게 젖힐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젖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여기를 가만히 끊는 것도 한 가지 일리가 있는 수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걸 나와가지고 역시 안 된다 그랬죠? 일로 치는 것은 이쪽으로 늘어가지고 이걸 둬야 되는데 이때 이걸 끊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느는 것도 있어요. 늘어도 여기가 어딘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 끊어버리게 되면 아주 두터운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백이 붙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흙은 보통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가만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어야 돼요. 그때 어딜 두냐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올 때 여기를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를 끊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선수란 얘기예요. 여기가. 네. 한 점을 잡는 것이 네. 축이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렇게 둬도. 그러면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늘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솔직하니까 우리가 보통 요거를 되게 네. 생략하고 여기를 두게 됐죠, 이제요. 그래서 마고 오면은 그때를 끊는다든가 이렇게 붙인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한 점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을 맛보기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흙은 지금도 위로 젖히면은 귀 쪽으로 젖히는 거죠? 네, 이쪽으로 젖히는 것도 역시 이를 젖힐 겁니다. 아. 이쪽으로 젖힐 거예요. 역시 축은 백이 유리하니까요. 네, 그러면 단수를 치고 일루는 못 치니까요.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호구를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단수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은 어디를 건너붙여 끊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고 서서히 공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네. 여기가 아프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한다고 하면은 가만히 이어주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제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붙일 수도 있어요. 받는 것은 깨우쳐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죠. 이건 곤란합니다. 네.
상대는 이걸 둘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나오고 이걸 둘 때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 모양은요. 이 모양이 여기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끊어 먹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아, 이렇게 끊어 먹으면 죽습니다. 귀로 빠져.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네. 여기를 치중하는 수가 있어서 그건 죽어버립니다. 지금 여기가 다 된 걸로 네.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백이 꼬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꼬부려도 역시 젖혀가 버리면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를 칠 때 아, 요걸 이으면 단수니까 자충이네요. 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다 죽어버리죠. 흙이 위로 젖히니까 백이 젖히지 않고 늘었네요.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지금 이 의도는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은 조금 싱거워요. 가만 들어둬도 이것을 이을 때 젖히고 나올 때 가만 이렇게 이어두고 일로 밀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붙이는 건 아니고 좀 젖히고 호고 치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호고 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단투를 치면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뭐 여기를 한 칸을 띄거나 이런 식으로 두겠죠.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요 모양은 이 자체로 소화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팔로 한번 건디고 팔을 이기는 날이면 나중에 이거 두고 나서 껴붙이는 수도 있고 끼우는 수도 있고 젖히는 수도 있고 네. 이걸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걸 두면은 끊어야죠. 그때 단수 치면은 이어야죠. 이걸 밀고 나오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타게 이어두게 되면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잇게 되면요. 그러면 손 빼면 이걸 끼워도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둬야 되는데 네. 이거를 둔다 하더라도 이걸 막아버리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안 받으면 이걸 찔러요. 그럼 받으면 이걸 젖혀버립니다. 그러면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죽어온 거죠. 이거 자동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은 너무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지 대대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가노 선수는 지금 그쪽을 막아가지고 솔직하게 끊는 거를 택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어떨까요? 백도 끊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은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끊어서 흙이 약점을 추궁하고 나왔습니다. 네, 흙은 지금 이쪽으로 치고 나올 때 젖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막는 거는 단도 치고 막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으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어가지고 나옵니다. 막을 수는 없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잡아가지고 소탐 대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한 점에 그대로 죽었죠. 이렇게 보니까 좀 전체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훗날 또 이런 데 껴붙이게 되면요. 이걸 둘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데를 두게 되면은 활용을 많이 당하네요. 네, 지금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차 떼고 흙 떼놓으면 남는 게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이달 사범도 결혼을 했으니까요. 옛날에는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온라인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희 젊을 때는 이 봉투로 들어왔어요. 월급 봉투요. 네, 월급 봉투. 그러니까 월급 봉투에서 이제는 돈이 뭐 10만 원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집에 탁 갖다 주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내가 수고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받으니까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는 여성들도 많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다 저가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은 되게 집에서 이제 살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걸 굉장히 섭섭해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이 노래가 있습니다. 뭐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대문에서 이제 비를 맞는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 말고 또 이런 거죠. 뭐 이것저것 제하고 뭐 남는 건 빈 봉투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외상값 제하고 이것 제하고 하다 보면요. 그런
이 월급에 대한 이 봉투에 대한 애환이 많이 있었죠. 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다 봉투로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대국료도 봉투로 받았나요? 그렇죠. 옛날 대국료도 봉투를 그렇습니까?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봉투가 그냥 봉투가 아니고 누런 봉투예요. 누런 봉투. 네. 네. 자, 초반에 우상기 쪽에서 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쪽이 초반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14기 지지옥션배 신사계 승려 연승 대항전 박지현 선수가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주 앉은 너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반상의 월화 드라마 제14기 지지옥션배입니다. 이던 신사 안관욱 구단이 나왔는데요. 지금 흙이 젖히면서 100 넉 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을 당하면 100도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모양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100이 좀 재밌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살펴보시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이 기분 좋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를 잇거나 뭐 단수를 치거나 놓고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런 데 붙이게 되면은 다음에 둘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뭐 이런 데를 잇거나 아니면 이걸 늘어야 되는데 이걸 두고 나서 놓을 때 이거 끊어도 기분 나쁩니다. 아, 양쪽에 약점이 있군요. 네.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이 급섭니다. 수순 중에 100이 단수 치지 않고 붙인 수가 참 멋들어지네요. 네. 보통 단수 치는 거는 약간 속소라 그러죠. 네. 지금 이 단수 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있는 것도 제일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역시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이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때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뭔가 모양이 운치가 없어요. 이거는 젖힐 때 이 모양이 급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지금. 네. 아, 붙이는 수가 배어들 만한 네, 수입니다. 그렇죠. 붙여야겠죠. 네. 여기서 흙이 중앙 쪽 든다면 바로 축이니까 네. 어떻게든 보강을 뭐 해야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는다고 한다면은 네, 그때는 이렇게 늘어가지고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쪽을 나올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올 때 놓고. 네, 시원시원하네요. 예. 그다음에 젖히면은 막고 놓으면은 가만히 이렇게 혹을 쳐둔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훗날 여기를 붙일 때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네요. 받기도 그렇고. 빠져야 되는데 이쪽을 붙이게 되면요. 네. 여길 또 이어야 되거든요. 이걸 끊어버리면은 아주 기분 나쁘죠. 이걸 둘 수밖에 없어요. 일로 치면 단수니까. 나올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씌워버리면요. 이건 철벽인데요. 네, 이건 대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죠. 역시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위로 뻗네요. 두 점은 버려도 충분히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지금 이제 바둑이 제법 강하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걸 끊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5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늘어서 이 모양을 두텁게 하고 훗날 이것을 살리는 이런 네. 고급적인 바둑을 네. 공부 하나만 해도 우상기 변화 하나만 해도 오늘 바둑은 본전을 다 뽑은 겁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아, 맞다. 고수는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 두 점을 버리기가 아깝거든요. 그렇죠. 네. 저걸 버릴 수 있는 발상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 고수가 되면은 자꾸 버리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버리는 것이 좀 우리가 보통 이 결혼을 하셨으니까 이 살림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꾸 집에 뭐가 있으면 아, 지저분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버려야지만 뭔가 깔끔해지는데 네. 되게 보면은 살림할 때 보면은 버리지는 않고 있는 거 갖고 이 물건 옆으로 치우고 하다 보면 본인만 좀 깔끔한 것 같이 보이지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있죠 사실상. 아, 너무 가슴이 와닿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네. 집에 물건을 적게 두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말입니다. 네. 최고의 인테리어는 물건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TV에서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해주는 이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둑도 버려야 네, 때가 많군요. 뭐든지 버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철의 수문장으로 불렸던 중국의 그 뇌이핑 구단이 그 자서전에 보면은 버리면 이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버려라, 버리면 이긴다. 아, 지금 방금 백이 뻗은 수 정말 버림 작전의 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수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수가 됩니까? 그거는 뭐, 아, 이거는 흙이 도로 버리겠다. 이런 뜻인데요. 버리면 이기는 거니까. 예, 끊기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한 칸을 띄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잡을 때 나오면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때 내가 버리겠다 이겁니다. 아. 이제 뭐 지금 백성원 사범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버려야겠네. 네. 버리면 이긴다고 했으니까. 예, 자, 흙이 백이 준 두 점을 잡지 않고 오히려 두 점을 버리면서 네, 대신 중앙 쪽에 세락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AI는 백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위기는 되게 좀 재밌는 분위기다. 지금도 이것이 불만인 것 같아도 이거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당하고 놓고 이거 당하면은 너무 이 모양이 깔끔해져가지고 여기서 이쪽을 하나 늘어준다 하더라도 손을 빼게 되면요 여기가 아주 기분 나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두면은 여기 받아야 되죠. 요거 두면은 또 받아야 됩니다. 이거 늘면은 또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갑자기 요것을 버려가지고 이쪽을 또 오히려 싸버리면서 역으로 이 한 점을 갖다가 은근히 공략하는 그런 수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늘으면은 아마 흙도 이쪽으로 하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훗날 이쪽에 맛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젖히고 나올 때 이거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아파요. 네. 네, 그거 아파요. 흙이 활용하는 네. 순간 백의 형태가 우영이 되면서 흙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지기 때문에 백이 느는 자리가 한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겠네요. 네. 박지현 선수도 이 느는 거 두터운 건 알고 있는데 이제 3연승 하다 보니까 연승의 욕심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네. 뭐 보통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현찰이라 그러죠. 현금이 크다 이겁니다, 이제는. 네. 글씨는 백의 연결을 끊겠다라는 것보단 좀 눌러가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흙이 지금 눌러간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에 둔다고 한다면은 한 이런 정도 두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 아, 네. 백한 여기나 점은 네. 여기나 요 둘 중에 한 군데로 둬가지고 일단 이쪽을 카바를 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한 점은 안 살려도 되는 건가요? 어디 한 지금 점이요? 상변 쪽에 붙인 곳이요? 요 한 점이요? 네. 네, 요 한 점은 지금은 좀 아직 큰 자리는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데 두고 만약에 여기를 막게 되면은 이거 하나 또 두면요
지금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어느 집이 더 큰지 몰라요. 아,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빠지는 수가 선수거든요. 이게 빠지는 수가 선수예요. 손을 빼면은 이쪽으로 한 칸을 띄워가지고 찌르면은 맞고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쪽을 맞게 되면요. 물론 이 모양이 부분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를 먹어치고 따낼 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둬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놓고 살 수는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살 수는 있지만 네, 너무 비참하죠. 네, 이거는 단칸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생불려사다 하는 말이 있는데 생이 불려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작게 사는 것은 네, 남이 보기도 좀 안 좋죠. 네. 물론 뭐 단칸방이 없는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다 단칸방에 살아야죠. 네. 네. 그렇지만 본인이 네, 스스로 이렇게 자꾸 눌리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당장 백이 호구로 옹수를 물어보는 건 좀 빠를까요? 제가 볼 때 지금 이걸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이걸 늘어놨으면은 지금 여기가 다 선수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이걸 안 늘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당한 것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거 당한 거죠. 이거 넣는 것이 지금 집으로도 하나, 두 집에다가 여기 세 집에다가 여기 두 통까지 하면은 최소한 10집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한 방에 10집이라는 것은 선수의 10집은 거꾸로 얘기하면 20집입니다. 네. 20집입니다. 그쪽을 하나 늘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흙이 손을 빼고 큰 자리로 갑니다. 네. 하지만 AI는 여기까지 결과는 흑 100 성공이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도 많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봤을 때 우변 쪽에 백실리가 착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은 네. 차분하게 박느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붙이고 들 때 이렇게 한 칸을 떼서 박느냐 네. 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냥 이게 아예 솔직하게 젖히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데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기 두고 이거 두고 놀 때 이렇게 젖히고 이어도 큽니다. 또 끊기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 모양도 커요. 네. 근데 이쪽에 돌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이런 데서는 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싸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돌들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늘어 싸우겠죠, 이것은요. 네. 예전에는 옆으로 붙이는 수가 상대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금기였죠.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AI가 자주 쓰니까 또 프로기사들도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 농심배에서 그 우리나라의 박정환 구단과 일본의 네, 이야마유타, 네, 이야마유타의 바둑에서 또 보면은 돌이 이렇게 소목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없어요. 뭐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젖히면은 이게 젖히면은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수도 사실상은 옛날엔 절대 안 뒀어요. AI가 다 개발한 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AI가 제가 볼 때는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짜고짜 붙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또 돌이 이런 데 있는 데서 탐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돌 하나 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붙여갑니다. 이렇게 붙여서 뭐 젖히면 이렇게 늘고 싸우거나 일로 젖히면 일로 늘고 싸우고 바로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두면은 거의 금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상대방 돌에 다가갈 때는 반드시 한 간 이상 떨어져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서 너하고 악수할 때도 한 발짝 떨어져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지 바로 붙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은 되게 서양에서만 있을 법한 행동이었지. 네. 동양에서는 그것은 금기되어 있었어요. 아,
흙이 방금 밀어간 수는 어떻습니까? 네, 이 수는 이제 두터운 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는 이렇게 늘게 되면은 이제는 오고 나서 올 때 이게 끊는 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끊으면 지금은 이쪽을 잡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잡지를 않고 당연히 이를 잡겠죠. 일로 쳐봐야 따내고 일로 쳐봐야 이걸 따내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막아서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막아도 이 속점이 젖히면 먼저 죽어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차이점이 막아도. 발생을 하네요. 네, 그렇죠. 막아도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 밀어둔 수는 두터운 수입니다. 네. 흙이 벌리지 않고 바로 침투를 했습니다. 네. 집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안가노 선수의 좀 실리를 좋아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안가노 선수의 스타일이에요. 약간 변칙형이에요. 그러니까 안가노 선수가 사실은 입단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네, 때 안가노 선수가 30살에 입단을 했는데요. 그렇죠. 30살에 입단을 했죠. 입단을 늦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는데 좋은 성적을 나니까 나도 프로가 돼야겠다 해서 아하. 그때 프로가 됐죠. 그 당시에 아마추어 대회에서 요번에 그 시사팀에 또 하나의 그 시니어 기사인 그 김종수 타범이 있어요. 김종수 선수. 네. 그 두 기사가 안간호 선수하고 김종수 선수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추어에서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둘이 결국 나중에 프로가 됐죠.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 아마대 나왔다 하면 우승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그냥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아마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기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네. 그 당시에 해동화재라는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아, 그렇군요. 그 해동화재라는 보험회사가 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기사가 여러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직장 대회를 갖다 거의 휩쓸었습니다. 아하. 그때 이제는 유곤재 8단이 그 당시에 거기 이제는 이 부장으로 있으면서 좀 바둑 지도 사범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죠. 그러셨습니까? 네. 거기 이제는 회장님께서 바둑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 바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백이 찝지 않고 바로 붙였네요. 흙이 반발하는 것은 두렵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은 끊고 오는 것은 이쪽으로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로 치고 네,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먹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는 이쪽으로 잡게 되면은 여기를 잡게 되면은 아마 일로 치려고 하는 걸 겁니다. 네. 찝는 교환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백이 말하고 있는데요. 예. 흙이 반발할 수가 없다면 귀 쪽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금 둔다고 한다면 보통의 경우는 이쪽을 뒀네요. 네,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제일 보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찝어야 되는데 찝으면 가만히 이어둬가지고 이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 확실하게 집으로는 이렇게 놓은 것보다는 조금 손해입니다. 근데 이걸로 확실하게 살아두지 않은 의미가 있죠. 네. 그 자리가 좀 신경이 쓰여요. 네. 거기를 백이 또 패를 들어오면 그렇죠. 꽃놀이 패니까 맞습니다. 지켜야 될 텐데 네. 약간 기분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안 지킬 수는 없고요. 이 모양이 네. 다음에 백이 그래서 제가 또 아까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제가 아까 이쪽으로 두는 걸로는 일로 다가오고 올 때 붙여가라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네. 여기가 좀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붙였을 때 지금 이쪽으로 받았는데 일로 받고 끊을 때 가만히 늘어뒀으면은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AI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 수익기 이런 것은 공부는
역시 그 여류 기사들이 훨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중앙 쪽에 흑도를 은은하게 압박하면서 네. 중앙 쪽에 또 백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했네요. 여기 손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네, 손을 빼게 되면은 네, 쉽게 얘기해서 손을 빼게 되면 뭐 이런 데만 둔다 하더라도 이시 모양이 네, 속절없이 들어가죠. 네. 그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손을 빼고 이지에는 백도 하변 쪽이 텅텅 네. 비어 있는데요. 하변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솔직한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이 두 점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움직이기 만만치 않아요. 움직이기는. 네, 이걸 어떻게 죽이려는 생각을 하겠죠. 버리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버리기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붙여서라도 뭐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젖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늘어가지고 네,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네, 백이 타이트하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되게 촐기에 몰렸을 때 뭐 자리를 뜨게 되면은 한 번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동안은 5분 안에 돌아오는 걸로 해가지고 시계가 멈추게 됐는데 촐기에 몰릴 경우는. 근데 지금은 시계가 안 멈춥니다. 네. 시간이 박지현 선수가 지금 6분 30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강 선수가 지금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둬도 예의에 어긋나는 건 네, 아닌 거죠?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으로 둔다고 하면 100이 만약에 안강 선수면 이런 데 하나 이렇게 찝는 것도 이런 데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네, 이런 데 두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막상 지금 다음에 둘 때가 확실히 안 보이거든요. 아, 어떻게 시간을 보면 좀 번다 이런 예. 느낌이네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는 수가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네. 흑이 두 점을 살려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뭐 일종의 그런 것을 보고 그냥 계륵이라 얘기하거든요. 네. 내가 먹을 건 먹기는 없고. 먹을 건 없고 어? 남 주기는 아깝고. 네. 네.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네. 조조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조조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죠. 조조가 한 말이죠. 근데 조조가 한 말인데 사실은 그걸 머리 좋은 그 신하가 알아듣고 얘기했다가 그냥 사형당하죠. 전쟁터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뭐 붙이면 보통의 모습인데 젖히고 나서 이렇게 늘었을 때 이때 이제는 건너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칸을 두 칸 정도 띄워가지고 이 모양을 지운다든가 아니면은 네. 이거는 뭡니까? 축은 어떤가요? 그거는 뭐죠? 축인 것 같기도 깜짝 놀랐어요. 하고요. 네. 끊어버리면 축인데 일단은 축이겠죠. 설마 여기서 이걸 잡자는 건 아니겠죠. 이걸 잡으면은 네. 단수를 치고 딸 때 잡아도 이거는 좀 이게 한 점이 공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귀에 그러니까, 흑 두 점이 네. 잡히니까요. 이걸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요. 충머리로 이게 활용하겠다 충머리는 조금- 이런 뜻일까요? 네, 별로 활용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박지원 선수는 좀 기분이 좋아요, 아주. 박지원 선수가 한동안은 우리나라 최정 선수가 1인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박지은 선수가
우리나라 바둑계 1인자였었죠. 그렇죠. 그 당시 박지현 선수가 이제는 그 뒤를 바싹 내쫓는 네. 쫓는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여류국수전도 제가 알기로는 2번이나 우승을 한 적이 맞습니다. 있었고 실력파 기사였는데 이 기사가 재주가 많다 보니까 아마 다른 행동을 좀 많이 하다가 바둑을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됩니다. 남자 중에서도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목진석 구단이거든요. 진석 구단이 워낙 재주가 많죠. 예, 그렇죠. 뭐 목진석 구단 하면은 일단 그 괴동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가 이번에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가대표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나이는 찬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근데 그 목진석 기사가 노래를 이렇게 잘해요. 노래를요. 네,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목진석 구단의 결혼식에서 네. 축가를 본인이 직접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저도 결혼식 갔는데 저 못 봤는데 봤군요. 네, 제가 그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노래 잘 예. 부르니까. 예, 예. 저는 그 당시에 그 주례 선생님이 네. 장인어른이 주례 서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저는 그거는 기억나는데 노래 네. 부르는 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여튼 목진석 구단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또 외국어에 능통합니다. 아. 중국어를 거의 중국인 이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 옛날에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어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얘기할 정도로 중국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네. 영어도 잘했어요. 아, 근데 제가 그렇군요. 보니까 이 박지현 선수도 뭔가 재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바둑을 한동안 좀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이 정도의 실력이었으면 바둑을 계속 돋궈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백이 끊어진 약점을 입구째로 넘어가면서 지켰고요. 네, 자, 이렇게 될 것 같다면 흑이 젖힌 교환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저는 그 악수 같았어요, 하여튼간에. 굉장한 악수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여기서 이거 끊은 것은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것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은 백이 늘었을 때 이게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지금 이렇게 치중을 가면은 놓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고 여기를 하나 해두고 나서 이쪽을 두면은 죽는다. 아, 이런 맛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쪽을 늘었을 때요. 이게 젖히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젖히면요. 치중을 젖혀서 방어를 할 네,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는다 하더라도 이어주게 되면은 또 끊어지면 이 한 점이 죽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대수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정 선수 이수는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요? 한 이런 정도 두죠. 이런 정도. 이 정도 둬도 이거 나오면 되거든요. 그죠? 이걸 치면은 나오고, 이걸 치면은 나오고, 이걸 치면은 나오고 나서 이걸 칠 때 나오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아, 충머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찝었을 때는 흑이 꼭 받아야죠. 네, 받아야 되죠. 이수는 지금 어떤 걸 노리고 있냐면요. 여기를 호고 치게 되면 빠지는 수가 선수다 이겁니다. 끊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통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인데 이것은 나중에 날 이거 치중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막으면 막으면은 이로 나와가지고 끊을 수가 아, 없어요. 축이 단도 치면 좋으면 이게 축이기 바로 때문에. 잡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나 따끔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느 쪽으로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호고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두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호구 쳤을 때요. 네. 백이 이제는 이 선에 침투한 수는 안 됩니까? 지금 어디를 침투하죠? 이 선 들여다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길 들여다보는 거. 네. 네, 이 수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이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들여다보는 건 날카롭네요. 네. 지금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이수가 좀 기분 나쁘네요. 우리 이다에서 보면 날카롭네요. 이거 두고 나서 이거 둘 때 이쪽을 두게 되면은 나중에 건너가게 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한쪽은 다가는 괜찮은데 양쪽 다가면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지현 선수가 지금 둔 이수는 상당히 날카로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타이밍에 잽이 들어왔고요. 네. 지금 사실 AI는 100이 많이 좋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막상 100도 큰 집이 없어 보이는데 네. 성세 판단해보면 어느 정도로 100이 유리할까요? 네. 지금 한번 집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쪽을 두면 놓고 하면 이게 3집에다가 13집, 16집, 17, 24집, 34집, 46집.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은 흙집은 46집 났습니다. 100집은 12, 13, 14, 15, 19, 27집, 28, 38, 40. 지금 반면으로는 흙이 한 2집 정도 좋네요. 아, 반면 네. 2집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흙이 한 반면으로 한 2-3집 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바둑은 덤에 걸리기 조금 쉬운 그런 바둑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는 100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14기 지지옥션배입니다. 박지현 5단이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마주 앉은 너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1분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경매정보 업계 1위 지지옥션과 함께합니다. 안과한욱 선수와 박지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지금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우상기 형태가 살짝 복잡한데요. 흙이 잡히진 않는 거죠? 네, 지금 저 모양은 이제 먹여친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저기서는 살짝 박지현 선수가 약간 쓸데없는 손찌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팩감으로 쓸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네.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껴두었더라도 괜찮은 자리였죠? 그렇죠. 아마 지금 팩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촐기에 뭐 좀 약간 연장책으로 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안강 선수가 입구짤 둔수가 좋은 수였죠. 네. 수는 충머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네.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오면 나오고 나올 때 나오고 둘 때 이렇게 가면 이어주거나 이렇게 꽂혀두게 되면은 이 넉점이 도망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네. 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수가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이런 정도 뒀으면은 아, 한 발 더 갈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네. 치받은 수는 백이 들여다본 수를 방어한 네. 수였죠. 근데 뭐 저런 수는 과연 좋은 수는 아닙니다. 네. 선수를 잡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3기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 참 흥미로웠던 게 3연승자가 정말 늦게 나왔어요. 김기현 선수가 2연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음으로 승려팀은 강다정 선수, 송혜령 선수, 그리고 또 백대현 선수, 이영주 선수 모두 3연승 거두지 못하고 2연승에서 머물렀는데
한종진 선수가 무려 5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2연승을 거둔 사람 많았었는데 이 3연승을 거둔 사가 없었거든요. 딱 한 네. 명밖에.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연승을 하면요. 보통은 그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연승자 상금은 강명주 회장님, 지주옥션의 강명주 회장님이 개인 사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강 회장님 저기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셨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농담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아, 3연승을 하면 네. 연승 상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1승씩 하면 또 100만 원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승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강 회장님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랬군요. 그런 몇 백만 원에 뭐 저가실 분은 네. 아니지만. 네. 아, 그래서 지난 대회에서는 2연승자가 5명 나왔는데 네. 한종진 구단이 예. 5연승을 거두면서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신사팀으로 확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 뒤에 남아있는 선수가 몇 명 되지 않아서 오유진 선수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뒤에 바로 또 김영한 선수에게 오유진 선수가 패하면서 네. 마지막 대국에서 29기였죠. 최명은 선수가 최정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신사팀이 우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40대 기사가 다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역할은 5연승을 하는 한종진 구단이지만 백대현 선수도 2연승을 해줬고 자기 네. 목을 해줬고 그다음에 또 김명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오유진 여러 개 선수에게 네, 그 네.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2인자였던 오윤 선수를 이겼었죠. 또 최명 선수는 최정 선수를 이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를 다 줬어요. 사실상은요. 근데 지금 다른 그 요번에 그 선수들 중에서 단원들을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박지현이 한 사람한테 지금 박지현이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웠습니다. 지금요. 네. 네. 사실 백대현 선수와 박지현 선수 대국은 백대현 선수가 거의 골인 직전에서 무너졌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따지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늘 그렇던가요? 저기 한종재 선수가 김현민 선수한테 선수였죠? 네. 거의 뭐 2승째 할 때 그때 거의 뭐 90% 이상 넘어갔던 바둑을. 네. 근데 그런 걸 이기게 되면요. 힘이 붙거든요. 아, 그래서인지 박지현 선수가 3연승 성공하고 오늘 대국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유리하게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좀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인터뷰에서 말씀 나왔지만 2연승 백대현 선수에게 네. 거의 진바둑을 이기고 난 다음 좀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사들은 욕심쟁이여가지고요. 뭐 마음만 많이 편해졌다 그러지 계속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3연승 이후에는 1승당 100만 원이 또 추가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안가능 선수가 3회대와 4회대 6연승과 4연승을 거둔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승 흐름을 타면 정말 상대방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연승을 막아야 된다 이런 또 팀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예, 부담감이 작용이 되면 바둑이 안 됩니다. 부담감이 없어야지 바둑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연승을 할 때 안가능 선수가 되게 거의 뭐 1, 2번 타자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 당시 단도 낮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시니어 중에서는 신예 기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단도 낮고 하기 때문에 되게 1, 2번을 나오게 되면 좀 더 쉬워졌었죠. 그리고 나는 저도 부담이 없어 할 때는 바둑이 잘 되는데 아, 내가 지면 D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되면 바둑이 안 되는 거예요. NH 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 2장으로 안가능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지지옥선의 그 강명주 회장님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월간조선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월간조선에 강명주 회장이 그 인터뷰가 한번 실려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강명주 회장님이 어릴 때 그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업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은사님들이 옛날에 그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등록금을 갖다 갚기 위해서 그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일어난 다음에 그 등록금 중고에 만배를 갖다가 아, 갚았다는 그런 얘기를 만배나요? 예,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기업의 이윤을 갖다가 이제는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뭐 문화 활동을 같은 걸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그냥 바둑에 대한 좋은 지원도 해주셨지만 이 후학들한테 두는 장난감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경주에 네, 지지 호텔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지지 옥션 네. 호텔이 있죠. 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또 숙박을 무료로 하는 이벤트도 진행하는 적이 있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원래 거기서 개막전을 항상 거기서 했었어요. 네. 네,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보죠? 저는 갔었죠. 아, 갔을 때. 예. 네. 거기 가면 또 그 경주에 네. 가까운 지역에 계신 바둑 팬분들을 만나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강모주 회장님이 그 울진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울진에 계신 분들이나 경주에 계신 분들, 대구에 계신 분들 이런 애기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네. 호텔이 참 깔끔한 거 좋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쉽게 네. 가지 못했는데, 아마 코로나가 그냥 끝나야지 그런 행사를 하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떤 행사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경주에 가시면 꼭 지옥션 호텔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는 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지 호텔이 아주 값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네.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 하호정 사범이 한번 저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하호정 네. 사범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호텔 나 옛날에 저기 남편 신랑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상훈 구단이 신랑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아이들 데리고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호텔이 이 호텔 됐네요. 그래서 지지 옥션에서 그냥 그 호텔 갔다가 인수한 경영하는지 거죠. 몰랐다. 네. 네, 인수하는지 몰랐다 하면서 참 좋은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에 대해서 반갑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중앙 쪽에 백집이 좀 쏠쏠하게 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배에 대한 균형을 보면은 이 모양은 네. 이렇게 받는 수도 있고 후퇴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수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집어넣고 이걸 둘 때 선수 빼고 딴 데 간다는 것이고 네. 집으로 보면은 이걸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끊으면은 있고 단두 치면은 놓고 이으면은 이렇게 이어도 가지고 여기 다 건너갔으니까 걱정할 거 없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쳤을 때 흙은 다른 음수가 없을까요? 네, 이렇게 두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단두 치고 나서 나올 때 여기 두게 되면은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요 한 점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요. 이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둔다고 한다면은 백은 여기를 잇든지 아니면 젖혀서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 형세를 어느 정도 볼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만 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 15, 17, 20, 30집, 40, 쉬운, 집,
네, 뭐 반면으로는 조금 이길 수 있어도 네, 역시 덤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덤을 내기가 조금 힘든 그런 흐름이군요. 네, 거기는 뭡니까? 젖히는 수가 너무 아픈데요. 지금 이렇게 늘어도 지금 이렇게 늘면은 그때 여기를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교환하고 이 교환은 어디가 더 득일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되는 모습인데 이 모양은 그냥 속집입니다. 여기 두통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좋으냐 아니면 이게 좋으냐 지금 이거와 이거 교환이 돼 있는 게 좋으냐 안 되는 게 좋으냐 그 차이네요 지금요. 네. 지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흙이 좋은 수가 없을까요? 지금 흙이 좋은 또는 여기서 이걸 치고요. 나올 때 뭐 이런 데 붙이는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더 이상의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잡아가지고 별 수는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받는다면 그때 이게 쳐가지고 칠 때 이렇게 두면 살아갈 수가 있죠. 네. 안가우 선수도 지금 네. 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뜻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두고 이걸 두면은 이걸 치겠다는 얘기예요. 잡으면은 단수를 치고 단수를 그쪽 나올 때 방향으로요. 일로 치고 나올 때 일로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그럼 또 진행이 그 대신 이거 다 무너져가지고 아, 네, 이거 약간 별무신통인데요. 네. 수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수가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실속은 없어 보이는데 박지현 선수는 일기대회 때 첫 주자로 나와서 3연승, 4기 대회 때 4연승, 네, 그리고 14기 대회 때 현재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승도 거둬본 사람이 또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보면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남자팀도 그렇고 숙녀팀도 그렇고 신화팀도 그렇고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연승하기가. 네. 그래서 사실상은 처음에 와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기선을 제압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기사라면은 나중에 써먹어야 됩니다. 조금 아껴두는 편이 좋을 수도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수부쟁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하는데 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지. 네, 너무 이렇게 좀 역행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흙이 중앙 한 점 잡는 데 성공은 했네요. 네. 그래도 따는 자세가 흙도 두터운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두고요. 여기만 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젖혀놓은 것이 악수거든요. 이것이. 요와 요 교환이 악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만 없으면 젖히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두고 나중에 이거나 먹으면 본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한 점이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집이 옥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모양이 약간 쫓길 우려도 있어요. 네. 안간욱 선수 오늘따라 바둑이
오늘 반드시 내가 좀 뭔가를 해줘야 된다 하는 아,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네. 같이 또 보입니다. 행마가, 그동안은 안강 네. 선수가 처음에 한 뭐 1번 타자나 2번 타자, 3번 타자 나오니까 진나에게나 부담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담감이 조금 돌의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창혁 구단하고 서봉수 구단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럼 뭐라 그러죠? 와일드카드가 아니고 지금 랭킹 시드요? 랭킹 시드를 받아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나중에 끝에서 1, 2, 3번으로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중간에도 그래도 나오게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예전에는 의뢰껏 그냥 실력이 제일 센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맨날 뭐 바빠 죽겠고 어떤 때는 뭐 저거 하는데 꼭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는 것보다 처음에 나와가지고 한번 해버리면 좋지 않냐.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서봉수 구단이 예전에 한번 일본 타자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대기록을 그때 7연승인가 9연승인가 했죠. 어마어마한 네, 대기록을 세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딴 데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양쪽에서 뭐라 그래가지고 너무 센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 좀 삼가하라 했는데 네. 백이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될까요? 뭐 지금은 어느 쪽으로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일로 받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로 받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여기가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살상은요. 이쪽으로 받아도 여기 올 때 다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텀블 나중에 이거 끊으면요 이어야 되는데 단도 치면은 이렇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큰 차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젖히고 있는 건 좀 아까워요. 젖히고 있는 건 사실상은 여기를 먼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젖히고 이어야죠. 수순이 네, 수순이 좀 틀렸습니다. 여기 젖히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양쪽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앙 쪽을 먼저 활용하고 또 아래쪽을 했으면 좀 더 완벽한 활용이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흙이 조금 야금야금 따라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 쪽에서 좀 득을 보지 않았을까요? 18, 25, 30, 41, 44, 54, 60집. 지금 흙집은 60 하나 정도 되겠네요. 네. 100집은 5, 6, 7, 8, 9, 40, 네, 뭐 지금도 바둑은 네, 반만으로는 한 3집 정도 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덤에 걸리기 네. 쉬운 정도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이 중앙 쪽에 붙였는데요. 껴붙이는 수가 될까요? 네. 이 호구 교환을 한 쳐두겠죠. 후에 네. 호구 쳐두겠죠. 네. 붙인 돌에 옆으로 막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요? 네. 이렇게 두는 거요? 네. 네. 그 대신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선수가 되죠. 이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지금 승부는 승부를 뒤엎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백이 두텁기도 하고 집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지금 뭐 한 턱집반 정도 이겨 있고 두터우니까 당할 데가 없다. 이게 최고예요. 바둑 한 20집 이겨 있는 것보다 네. 그게 더 좋습니다. 바둑이 20집 이겨 있는 거는 얇으면요 언젠가 당하게 돼 있거든요. 아, 집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두터움도 갖고 있는 그런 네. 게 최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 쪽 끊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어서 지켰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석집 정도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쪽에 흙이 먼저 둔다면 어느 정도 집을 좀 기대해 볼만 할까요? 지금 여기는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둔다면 손 빼버릴 거고 지금 제가 볼 땐 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여기가요. 이 방면이. 네. 그쪽에서 뭔가를 자꾸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따내도 결국은 이어야 되거든. 따내게 되면요. 중앙 쪽은 백이 손을 빼도 수는 나지 않는 형태인가요? 아니요. 여기를 두면 수가 나죠. 여기를 그렇습니까? 두면요. 여기를 이었다가는 끊어서 수가 나고요. 아하.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두게 되면은 이렇게 네. 끊으면 수가 납니다. 그래서 음, 거기는 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두느냐면은 네. 거기를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요. 나오면은 이렇게 막아서 이으면 손을 빼고 막으면은 단수 쳐가지고 선수를 뺄 수가 있습니다. 아, 혹시 흙에 치중 갔을 때 백이 빈 삼각으로 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백이- 가능하겠네요. 네. 네네.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다 막아놓고 나서 여기를 빨리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을요. 여길 둬야지 뭔가 좀 집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여길 두는 거하고 흑이 여길 두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는 안 두면 자꾸 이렇게 늘르르 나오는 수가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흙과 백 양쪽이 두었을 때 서로 기분 좋은 자리니까요. 그렇죠. 응. 지금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수가 지금 보니까 이수나 이수는 다 안 되는데 요수가 있네 보니까요. 놓으면은 단도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둬가지고 이건 더 이상 안 되네요. 그럼 여기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중앙 쪽을 받지 않고 네. 끊는 것도 횟감이다 이런 뜻이었군요. 네. 근데 이 패는 지금 하기는 하는데 이 패는 백은 꽃놀이 패죠. 네. 백이 따내는 자리는 몇 집짜리 끝내기일까요? 어느 거 따내는 자리요? 엄청나게 크죠. 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따내는 것은 지금 몇 자리냐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짜리입니다. 네. 집자리요. 네, 이거 따내는 거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백이 따낸 다음에 일선 젖히는 것까지 백의 권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9집이나 되는 거네요. 네. 참 귀는 좁지만 막상 세우면 끝내기가 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여기에 둬야 됩니다. 여기요. 여기 워낙 큰 자리예요. 여기요. 네. 이제 큰 자리는 가상기 쪽에 한 점 따내는 자리, 그리고 중앙 쪽 나들자 자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합니다. 끊는 것은 어땠을까요? 나를자보다 좀 나았을까요? 글쎄요. 애매한 것 같죠? 네, 지금 이 모양은요. 여기가 거의 공배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거 뒀는데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요. 네. 받아야 돼요, 이쪽으로요. 그럼 또 두면은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여기가 제법 짭짤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일로 가려는 수가 조금 맛이 있어요, 여기가요. 당장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하나 이제 듣게 되면은 이제 이수가 이제 크게 나오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두고 나오면은 이거 두고 이거 나오면은 이거 뚫어가지고 나오면은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단수 치고 나오고 나올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네. 네, 딱 걸리게 되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나를자 뒀으면 좀 더 깔끔하긴 했겠네요. 네, 나를 짜가 못할 것 같아요. 나가는 건 무리겠죠. 네, 나가는 건 무리죠. 네. 근데 일루 친 것도 지금 안강 선수 일루 친 것도요. 네. 네. 초읽기에 물 착점을 했는데 지금 백이 아, 여기를 찔러서, 찔러놨기 네. 때문에 찍은 거겠네요. 네. 여기 찔러놓고 되면은 나중에 이수가 선수가 되면 여기가 다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쳤군요. 네. 이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이걸 끊어놓고서 이게 뚫르게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흙은 이렇게 눌러두겠죠. 배가 이렇게 눌러두겠죠. 두텁습니다. 이쪽으로 눌러두는 것이. 네, 네, 거의 두텁습니다. 지금 차이가 아까보다 더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보면요. 이거 대고 이거 대고 둘, 16, 22지 37, 40지 49지 한 64 정도가 왔는데 흙집이 100집은 네, 이것도 보니까 뭐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100이 이기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집 근데 차이는 많진 않지만 네, 차이가 많지 않아요. 네, 백 쪽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박지현 선수는 구기대회에서 유창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 우승을 결정지은 바 있습니다. 본선에서
11승 6패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두 기사는 두 번 만나서 현재 1승 1패입니다. 제3회 대회 때는 본선 8국에서 안강 선수가 당시 박지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9년 4개월 만에 두 기사가 만났는데 현재까지는 박지현 선수가 약간이나마 우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연승을 막기 위해 안간욱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대개 승리로 끝이 날까요? 제14기 디지옥션 대 신사대 승려 연승 대항전입니다. 소비자가 인정한 브랜드 디지옥션과 함께합니다. 본선 6번째 대국 대전신사 안간욱 구단과 박지현 오단의 대국입니다. 안간욱 선수가 바둑도 참 차분하게 신사답게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간욱 선수는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언행도 상당히 조용조용한 기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예선에서 4연승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한 안간욱 선수입니다. 많은 프로 기사들을 배출한 안간욱 선수인데요. 저도 안간욱 선수에게 어렸을 때 바둑을 배운 적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도 참 온화하게 바둑을 지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단수를 쳐야겠죠. 네. 네. 여기가 제일 큰 자리 같아요. 이걸 안 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뚫고 나갈 때 기분 나빠요. 아, 왜냐면 막으면 또 이짠이 또 막히니까요. 뚫고 나가고 네. 막으면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단수 치는 거는 큰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쳐야지만 다음번에 이걸 따냈을 때 여기가 다 선수를 다 싸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세종시에서 바둑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간욱 구단의 제자가 고근태, 김수진, 김대희 선수 중 거의 10여 명에 가까운데요. 네. 이렇게 본인이 가르친 제자가 프로가 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일단 이 제자를 키우면요, 제일 기쁨은 뭐냐면은 일단 입단을 하는 것이 제일 기쁨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쁨은 그 아이가 이제는 타이틀 따거나 좋은 성적을 내면 기쁜데요. 네. 근데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요? 되게 보면은 그 도장의 제자들 중에서 입단을 한 기사보다 입단을 안 한 기사가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바둑계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그쪽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주위에서 이제는 젊을 때 도장을 좀 해보라고 주위에서 이제 권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중앙 쪽이요. 네. 지금 보니까 백이 석점 잡는 글쎄 자리가 말이에요. 그걸 있지 왜 안 하는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둘이서. 네? 몇 집짜리 끝내기인가요? 엄청나게 크죠. 6집, 7집, 8집 정도 되죠. 네. 네, 정확하게 7집 반 정도 아. 되는데, 네. 백이 따내는 순간 7집이 확정되니까요. 네. 거기 끊는 자리도 또 꽤 커 보이네요. 거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집. 네.
거기하고 여기가 비슷하네요. 아. 맛보기 곳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쪽은 딴에나 뭐 있나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오늘 바둑 아주 차분하게 서로 무난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바둑이 덤을 내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지연 선수는 여자 대회에서도 우승을 2차례 차지한 바 있고요. 또 세계대회 BC카드배 64강, 백령배라 불리는 바이딩배, 몬백카배, 여자조에서 또 예선 통과를 해서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또 삼성화재배에서 중국의 남자 기사인 토다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까지 진출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후배 기사들이 또 성장을 많이 해서 여자 바둑리그에서 이지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1점행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랭킹은 9위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판의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 지금도 백이 석집 정도 유리한가요? 그 자리도 백이 좋은 자리고요. 네, 지금도 그 정도 차이에서 네,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이 열심히 추격을 했는데 네. 백이 추격을 다 돌린 것 같네요. 삼연승을 하면 밥을 사겠다고 한 데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이겨야 될 것 같다고 박지현 선수가 지난 경기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번 대국 또 승리를 하면 봤어야 될 곳이 더 늘어나겠어요. 아마 인터뷰가 점점 이제 욕심이 생기겠죠. 네. 이번에 김수진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 이 대구를 이기면 4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4연승에 값진 것이요. 백대현 선수와 이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40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신사팀 입장은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사실은 그 보통 3연승 중에서 신사팀의 그 40대 기수를 2명이나 이겼다는 것은 뭐 곱하기 2는 좀 넘어했다고 치면 한 1.5는 되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명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긴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수장 선수와의 대국에서 네. 박지현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백대현 선수 대국에서는 막판에 대역전승을 거뒀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역전승 하다 보면 흐름을 좀 탄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을 좀 비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대국도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역전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보면은 큰 병을 앓고 나신 분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은 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밥을 사겠다 그러거나 식사를 하자 그러거나 갑자기 좋은 일을 좀 하자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그분이 무슨 신경이 변화가 왔어요. 왜 변화가 왔나 하면 뭔가 큰 병을 앓고 나서는 갑자기 세상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바둑도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사진바둑 이기고 올라가잖아요. 앞으로의 이기는 것은 덤이다 생각하면요. 바둑이 더 잘 돼요. 그렇군요. 네, 이제 쉬워집니다, 이제요. 네. 어째서 그런 게 딱 느껴지는 게 박지원 선수가 1승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과연 1등 할까 해서 특히 지지옥 선배 같은 연승전은요. 첫 판이 승부예요. 첫 판을 이기면은 그 다음에 뭐 한 2, 3승 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네, 첫 판 이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부담감 생기고 그리고 나 혼자 시합을 하는 것이면은 뭐 이기면 어떠고 지면 어떠냐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두지 하는데 이것은 팀 게임은요. 지면은 팀의 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바둑을 자기 바둑을 못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하신 분들은 그거 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한 판이라도 이겨야 내가 내 목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첫 판부터 져버리면 자신의 목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우리가 이 주식 같은 거 하는 것도요. 전 주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여윳돈 가지고 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보면은 은행빚 잊어다가 그것도 고리로 해가지고 그런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안전한 것도 좀 모험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더 큰 화를 끼칠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든지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강호 선수도 오늘 바둑을 좀 편한 상태에서 나왔으면은 바둑이 더 잘 됐을 텐데 오늘 반드시 네가 뭔가 좀 해줘야겠어 하는 특명이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네, 특명이 생겨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바둑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이 대국을 안간호 선수가 패하게 된다면 네, 신사팀은 이제 유창혁, 이창호, 안중 선수가 랭킹 시드를 받았고요. 네, 그 뒤에 김동엽, 김종수, 한종진, 네, 이정대 선수가 남게 됩니다. 네. 하지만 지난 대회에서 이번에 또 안정 선수의 바둑을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 네. 이번 계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아, 요번엔 볼 수도 있겠죠. 이 상태로 나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다음번에 뭐 안주영 선수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안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력 있는 기사거든요. 네, 옛날에 뭐 신예 대회에서 우승도 한 적이 있었고 이 전국 큰 대회 뭐 명인전이라든가 평양전에서 준우승한 경험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상의 대조영이라는 말이 있고 네, 반집의 승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네, 유명한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LG배 본선까지 또 올라갔었고 그런 선수들은 나중에 좀 그런 명검은요 저기서 써야 됩니다. 저 아직, 위에. 네, 네. 때가 아닌가요? 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다음 신사팀에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저도 궁금한데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이제요. 네.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네. 없는데, 네, 박지원 선수의 기세가 네, 무섭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이제는 뭐 승부 났으니까 후닥후닥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중앙에 단도 치고 여기 단도 치고요. 여기 두고 여기 두는 것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뒤쪽을 둬야 네. 됩니다. 여기를 가만히 이어둬야 됩니다. 여기도 끝내기니까. 네. 여기 두고 나면 없는 것 같아요. 딴 데는 다 없어요. 이제 끝내기가 마무리되었네요. 네. 안강 선수가 많이 쫓아가긴 했지만, 네. 덤은 내기가 힘든 네. 형세겠네요. 덤은 내기가 힘듭니다. 여기도 사실상은 박지원 선수가 바둑만 미스했으면은 여기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따냈을 것입니다. 이걸 따내게 되면요.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둬야 돼요.
두지 않으면 이렇게 둬야 돼요. 어떤 수가 네. 있을까요? 여기가 안 두면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치 있기 전에 요들이 있기 전에요. 네. 그러면 이걸 단도 칩니다. 이걸 단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 여기를 했었으면 한 집도 득 볼 수 있었죠. 근데 네, 그 정도 차이는 대세 지장 없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네요. 네, 지금 한두 집 정도의 차이는 승부에는 미세했으면 아마 그것까지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세한 승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두 집 정도 손해를 입어도 네, 이기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그 자리에 받아야 되고요. 대국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배를 메꾸는 것만 남아있네요. 네, 오늘은 큰 싸움 없이 네, 바둑이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서 일단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은 지루한 감은 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네. 네, 바둑을 박지현 선수가 맨날 패만 해가지고 네, 패를 좋아하는 박지현 선수죠. 네. 뭐 우리 프로기사 중에 패능옥이라고도 있었는데 그 박지현 선수 역시 네. 네, 이런 거는 지금 하변에 있는 건 좀 더 이쁘게 돌아섰으면 좀 좋아하는데 네. 37집 앞과 47집과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덤에 걸렸네요. 40석집 그러니까 반면으로 넉집을 네. 흑이 이겼습니다. 네, 두 집 반을 갖다가 네. 박지원 선수가 여기서 한두 집을 더 이길 수는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이 대세에 관계가 없었다고 본 거죠. 현재 두 집 반을 박지원 선수가 승리 거뒀습니다. 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백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 바둑은 102집 반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흑이 정말 맹추격을 했는데요. 마지막 두 집 반이 모자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바둑은 아쉽습니다. 안강호 선수. 차분하게 잘 따라왔는데 박진 선수의 반면 운영 능력이 뛰어나네요. 4연승에 성공합니다. 박진 선수가 안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바둑은 우상기의 승부와 상변 쪽에서의 흐름에서 완전히 이 주도권을 잡은 박진원 선수가 마지막까지 무난하게 잘 골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번 대국을 통해서 특히 우상기 쪽에서 서를 벌이러 가는 것 참 재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마 남자팀에서는 그럴 거예요. 지연아, 이제 많이 무겁다 아닌가? 어?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박지원 선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겠죠. 네, 저희가 이번 지지옵션 슬로건이 마주 앉은 너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인데요. 이 좋은 글귀에 어울리는 또 좋은 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점점 성나 격안횡, 무언 상대 운모쟁, 정여초한 쟁감정, 승패 간내 앙갱명이다 하는 말인데요. 네, 언덕에 마주 벌려 서듯 한 점 한 점 별같이 늘어놓고 말없이 마주 앉아 모략을 짜내 승부를 다투네. 격렬하게 이는 싸움 초안전과 똑같아 승패를 가늠하려 눈을 다시 밝히네.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별같이 늘어놓고 한 점 한 점 별같이 늘어놓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대 바둑, 지금 두는 바둑은 일본식 현대 바둑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바둑은 고유의 순작 바둑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조지대 전기에 네, 그 유명한 그 이석경. 문인이었죠. 네. 이석경 씨라고
유명한 문인이었는데 그분이 바둑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런 시를 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모략을 짜내네. 이 부분이 참 저희 지적전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승자인 박지현 선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벌써 4연승이에요. 오늘 대국 내용은 어땠을까요? 네, 초반에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중반부터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낙관을 좀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흙이 좀 더 좀 빡빡하게 둘 수 있었을지 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보니까 첫 대국보다 지금이 훨씬 마음 편안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첫 대국가 점점 흘러오면서 4연승한 지금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첫 판이 제일 좀 부담스러웠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상대팀에서도 첫 판이시니까 다들 좀 뭔가 좀 아주 베스트는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게 그래 좀 제가 이미 좀 유리하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3연승 후에 숙녀팀의 단체 채팅방에서 아주 축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얘기 자꾸 하는데 백대현 서버님하고도 쓸 때가 대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대화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판이 좀 워낙 마지막에 좀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했고요. 어제는 그냥 뭐 조용했습니다. 아, 대국 내용에 관한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군요. 네, 좋습니다. 어느덧 4연승입니다. 사실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5연승도 조금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아, 글쎄요. 저는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지겨우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요.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되게 편해서 아마 좀 상대팀에서 좀 더 부담을 지금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경기도 박지현 선수가 마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바둑은 마음도 중요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무심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이 국전보에는 국상무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무심으로 두는 것이 그게 최고의 유심입니다. 네. 네, 박지현 선수의 연승을 과연 어떤 선수가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지적 정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